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북 버스노조가 낸 시외버스 노동쟁의 조정이 노사 양측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주인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수백억 원의 돈을 법을 어기며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 가톨릭대가 4년 전 개교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관련 서류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수원이 국내 원전 13기의 부실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하루 종일 잔뜩 흐린 나들에 낮 기온은 30도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또 소나기도 예상이 됩니다. 네, 주말에도 강한 비바람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반짝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하늘엔 구름이 많고 잔뜩 찌푸려 있는데요. 여기에 오후 들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돌풍과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이틀간의 예상 강수량은 40에서 100mm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소폭 상승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22도, 안동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 지역이 30도 안팎 기온 보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연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북 버스노조가 낸 시외버스 노동쟁의 조정이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3차 협상만인데요. 임금 33만 원을 올리는 데 합의해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마련한 경북 시외버스 노동쟁의 3차 조정회의에서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 양측이 극적 합의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을 합쳐 33만 원을 더 받는 조건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틀치 임금 38만 원가량을 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일은 덜하고 임금은 더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임금 감소로 사측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측 역시 법 개정으로 운전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노조 측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도민의 발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기에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이 우리 도민들의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한테 홍행여나 불편한 점이 발생하기 싶어서 무리를 하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외버스 임금 협상 타결이 오늘과 오는 4일에 있을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동쟁의 조정회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버스업계가 신청한 노선 조정을 협의해 37개 노선만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10년 넘게 영남 민심을 둘로 갈라놓았다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게 2년 전인데요.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은 2년 전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가덕도는 접근성과 건설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밀양과 김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 명단, 국토교통부 장관 명단을 통해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당 차원 논의는 없었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일부 지역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당 내에서는 전혀 이런 논의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고 3명의 더불어민주당 그 부울경 당선자들 간에 업무 협약에서 그 내용이 이제 일부 들어있었죠.
절대 우리 대구 경북이 그 어떤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그런 기조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덕도 부산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부분은 정치적인 주장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 이전이냐 군공항 단독 이전이냐를 두고 논란이던 공항 문제가 영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다시 더해지면서 해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한수원이 국내 원전 13기에 부실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5년 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로 물의를 빚은 한수원이 또다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13곳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부품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내부에서 수백 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밸브가 원전 10곳에서 45개나 사용됐습니다. 또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차례 하도록 돼 있는 충격 시험을 한 번만 실시한 부실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11개 원전에서 136건이나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난 6개월간 조사 결과 부실 밸브가 발견된 원전은 신월성 원전 2기와 하늘원전 4기 등 모두 13기로 드러났습니다. 품질 감독을 수행하는 한수원이 좀 공정한 검사가 되질 않는다. 규제기관에서 한수원의 품질 검사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된 안전등급 밸브는 원자로의 뜨거운 증기를 대기로 직접 방출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부실 부품 사용이 반복되자 이번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수원에 58억 5천만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수원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과 자격 요건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부적합한 부품을 사용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한수원에 과징금 58억 5천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사업자에게도 요구하고 지난해 말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도중 불거진 국내 원전의 부실 부품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고 한수원이 수십억대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원전 안전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조성한 수억 원의 비자금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로 흘러간 의혹 얼마 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주인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수백억 원의 돈을 법을 어기고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목학원 역시 대구 대교구의 학교법인입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지난해 매출이 2,510억 원입니다. 병원에서 번 돈 일부는 주인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보냈습니다. 4년 동안 병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으로 보낸 전입금은 570억 원, 연평균 약 142억 원으로 하루 4천만 원 꼴입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이사장인 선목학원은 지난해 수입 239억 원 가운데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의존하는 것이 60%를 넘습니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보낸 돈은 바로 이 기본재산에 넣어 관리해야 하지만 법을 어겨 보통재산에 넣어 썼습니다. 교육부는 이 과정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학교재단이 물어야 하는 법정 부담금 등으로 260억 원을 썼습니다. 학교 재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는 기본 재산에 넣어서 철저히 관리하지만 법을 어기고 보통 재산에 넣어 사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구 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그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남는 그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안 하고 지금 부속정원 투자 용도로 사용한 거거든요.
어느 대학도 지금 적립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은 없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라고 그때 감사 때 그래 얘기를 했고. 교육부는 선목학원에게 보통재산으로 관리 중인 311억 원을 다시 기본재산에 넣어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비리 한 가지 더 보도하겠습니다. 4년 전 개교 100주년 20억 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입찰 서류와 평가표를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입찰에 참가한 업체 5곳의 입찰 내역입니다. 대부분 7, 8억 원 선에서 입찰가를 썼는데 유독 A 업체만 20억 원을 써냈습니다. 당초 학교 측이 제시한 사업 예정가는 12억 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예정가보다 8억 원 많은 A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업체 평가 시점이 되자 대학이 예정가를 24억 원으로 2배 슬그머니 올렸고 다른 업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가 사항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금액은 상승이 있지만 12억이 입찰가는 좀 많네요. 나머지 업체들은 학교가 애초 제시한 12억 원짜리 입찰을 준비했고 모두 탈락했습니다. 입찰 과정은 문제가 있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그 정도를 알고 했다는 거야. 내부의 누군가가 그걸 넣을 가능성이 있네. 업체 평가도 의혹투성입니다. 심사위원 5명이 업체에 준 세부 항목 평가 점수입니다. 배점이 3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2개 항목에서 A 업체에 평균 27점대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탈락한 다른 업체보다 점수 차가 적어도 2배가 납니다. 끝나고 나서는 그런 거 어느 정도는 좀 느낀 거죠.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한다. 예. 그런 느낌은 당연히 있는데 일단은 이게 물증이 없으니까. 학교 내부에서조차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홍철 총장은 사무처장 신부 등 사업 핵심 관련자가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총장이 바뀐 뒤 특별감사를 한 대구 가톨릭대는 입찰 비리로 교비 7억 원이 낭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을 1억 원 넘게 챙긴 20대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기가 잘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여겼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는 승용차 옆쪽을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신천대로에 진입하는 승용차를 뒤편에서 쏜살같이 따라붙은 차가 옆쪽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천천히 갔어. 근데 신천대로 올리는 데서 사고가 났네.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친구 사이인 22살 A씨 등 11명은 차선을 바꾸는 상대차 옆을 따라가다가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4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상대차 과실이 더 큰 것처럼 만들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이게 쉽게 이래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다 하는 이걸 못 느끼는 거죠. 운전자 탑승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고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천안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실수로 흉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가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잇따르는 물건 낙하 사고,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3일 저녁 25층 높이의 아파트 앞 산책로에 10여 센티미터 길이의 흉기가 떨어졌습니다. 낙하물은 주말 저녁 아파트 단지 산책로 한가운데에 떨어져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마침 아파트 주민이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순간 이렇게 지나가다 맞으면 좀 무섭죠.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20층 입주민의 실수로 길이 30cm의 흉기가 인도에 떨어졌습니다. 또 보도블록과 아령 등 온갖 물건들이 아파트 아래로 떨어져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더라도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부모님 스스로라도 이렇게 낙하물이 없도록. 경찰은 떨어진 흉기에서 지문을 감식하고 입주민 탐문 수사를 계획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온난화로 폭염이 심해지면서 온열질 환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을 해야 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에서 위험이 더 커지고 있어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지만 일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모자를 쓰고 수건으로 얼굴도 가렸지만 더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밭에 나와보면 잡초가 많아갖고 햇빛이 뜨겁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여름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건 더 고역입니다. 숨이 막 턱턱 막힐 정도로 일었으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농사일을 하는 농촌 노인 중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명 중 3명은 휴식도 없이 일하는 겁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는 최근 6년 새 3.5배나 급증했습니다. 이 중 43%는 농촌에서 발생했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일하시면서 30분 내지 1시간 안에 수분이나 아니면 염분 섭취 또 미네랄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휴식을 취하셔서. 올여름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평균 폭염일수 10.5일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운 한낮에는 농작업을 피하며 물을 자주 마시고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자체도 농촌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는 51만 6천여 명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귀촌인의 51%는 40살 미만이었고 농사가 아닌 단순 거주 등을 위해 읍면으로 이주한 1인 가구가 7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촌한 사람은 12,000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산업의 경기나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 귀농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고용률 상승에 따른 일시적 감소로 해석했습니다. 구미시 시장인수위원회가 공식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새로운 구미 100년 시민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시민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들과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활동보고와 정책 제안을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합니다. 4년 동안 구미를 이끌어갈 민선 7기 구미시정 로드맵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새마을과 폐지를 비롯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방안과 박정희 유물 전시관 건립 사업 폐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이 올해 연간 항공 여객 40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들어 5월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이 164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이 356만 명인 점을 보면 이런 추세를 이어가면 올해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구공항 국제선은 2014년 3개 노선 주 14편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6개 노선 주 248편으로 늘었습니다. 대구공항 여객 수용 능력은 375만 명으로 연말이면 수용 한계치를 초과할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어려운 점으로 이번 달에도 인건비 상승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1위입니다. 다음 달 지역 업황 전망지수는 82.8로 나타나 지난달보다 4포인트 떨어져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 이하면 다음 달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반짝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하늘엔 구름이 많고 잔뜩 찌푸려 있는데요. 여기에 오후 들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돌풍과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이틀간의 예상 강수량은 40에서 100mm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침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22도, 안동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다시 대구, 안동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 지역이 30도 안팎 기온 보이면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오후 들어 내륙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2도, 고령 21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31도, 고령 3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문경의 시각 기온 21도, 김천도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30도, 김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1도, 청송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1도, 청송 30도로 후텁지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3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연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